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축적인 생각은 신축의 근생이다 하면 정면입니다. 정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사선 제한이나 뭐 주거 지역에서는 사선 제한을 보게 돼요. 건축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남향이냐 서향이냐 동향이냐 향에 따른 설계가 아니라 네. 그 건물이 정면성이 어딘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볼 때마다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네. 예, 거의 99%는 맞는 거예요. 99%. 네, 순도 네. 99%.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봤던 것 같거든요. 외부 계단에 대한 중요성. 그 외부 계단이 실내에 있느냐 외부에 노출되는가에 따라서 근생의 임대료의 측정은 확연히 달라요. 맞아. 치장. 이 네. 치장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치장이다. 네네, 그렇죠. 안 해도 된다. 이게 네, 이 말인 거지. 네. 어떤 구조물 자체가 이제 뭐 캔티로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이제 법규를 네. 해석하기에 나름인데 네. 면적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내가 아닌데 이게 네. 면적이 들어가니까 그게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구독했지? 댓글 알림은? 안녕하십니까, 세선장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제 건축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오늘 이런저런 미팅을 하다가 이제 이동하면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 건축에 대한 꿀팁, 우리가 건물을 살 때 건축사는 엄청 중요한데 이 영상은 끝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 건물을 누가 짓냐? 건축사가 짓죠. 설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는 다 너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건물, 건축에 대한 꿀팁을 얘기해 주실 분과 오늘 이런저런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N 건축사사무소 유창윤 소장입니다. 네이버에 뭐라고 치면 될까요? 뭐 IN 건축사 쳐도 되고 네. INA 쳐도 되고 네. 근데 저희 사무소가 지향하는 바는 네. 홍보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네. 안 해서 그러는지 네. 홍보에 대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유창윤 건축사님,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건축 시장. 네. 이게 약간 짧고 굵게 아마 얘기하시는 게 아마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답변을 좀 짧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서울의 건축 시장 어떻습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현재 건축 시장은 빙하기입니다. 빙하기 꽁꽁 얼어붙었죠. 꽁꽁 얼어붙었다. 네. 이게 좀 풀릴까요? 앞으로 몇 년은 더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몇 년. 네네네. 그러면 이런 얘기 있어요. 요즘에는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건축 신축을 아예 하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가능한 뭐 여지나 가능한 뭐 에쿼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만족이 된다면 지금 건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나도 저도 그래 생각해요. 네. 이게 우리 짜장면 값이 내린 적이 없어. 건축비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뭐 언제는 해야 되고 언제는 안 해, 이런 게 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네네. 리모델링과 신축 중에서 만약에 2층이다 네. 아니면 3층이라고 했을 때 네네. 요즘에는 거의 리모델링을 많이 추천을 좀 하는 편인데, 네네. 어떻게 생각해요? 리모델링이 좋다, 신축이 좋다? 그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용도와 상황과 그 컨디션에 따라서 그걸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한다면 기존 법규에서 건축 법규에서 현행 법규들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 증가나 여러 가지 상황 요건을 따진다고 한다면 리노베이션이 지금 현재로서는 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신축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왜? 건물이 엄청 뽀대가 나고, 리모델링 우리가 할아버지 뼈대에다가 아무리 와꾸를 좋게 해도 사실은 그거는 오래된 건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신축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신축 근생으로 봤을 때 네네. 어떻게 하면 잘했다, 스타일도 좋고 뭔가 어떤 컨셉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컨셉이 좀 좋을까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축적인 생각은 신축의 근생이다 하면 정면입니다. 정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사선 제한이나 뭐 주거 지역에서는 사선 제한을 보게 돼요. 건축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남향이냐 서향이냐 동향이냐 향에 따른 설계가 아니라 네. 그 건물이 정면성이 어딘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건물에도 분명히 얼굴이 있거든요. 사람도 네. 얼굴. 그 얼굴을 비췄을 때의 건물의 인지가 강해야지 뒤통수에 눈, 코, 입을 달면 그게 누가 보일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면이 제일 중요하다. 정면이 제일 중요하다. 조금 튀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절제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상황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커튼홀로 해서 그러니까 정면이 커튼홀로 해서 실내까지 보일 수 있는
용도를 쓰느냐 아니면 그걸 다 막고 웅장하게 보이냐에 따라서 그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주분께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실 때 나는 분명히 이런 용도를 사용하고 이런 거를 할 거다라는 걸 팁을 주시면 건축사 분이나 설계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이도리 있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네. 건축하시는 일은 어떻게 재미가 있으십니까? 저는 태생부터 집안이 다 건축 일을 하시고 맞다. 예, 저도 유학을 가는 이유도 초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가서 네. 예,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도 건축이라 생각했고 앞으로 할 일도 건축이라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 빙하기를 어떻게 견디는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아무튼 재밌습니다. 재밌다. 네네. 우리가 이제 건축은 법에 근거를 하잖아요. 네네네. 건축법에 근거를 하는데 그랬을 때 최대한 많은 공간을 임대료를 많이 받는 방법의 근생의 설계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유튜브나 그 인스타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그 최 선생님하고 이제 오랜 이제 관계가 유지되니까 네. 들어갈 때마다 보고는 있어요. 그러면 그 볼 때마다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네. 예, 거의 99%는 맞는 거예요. 99%. 네, 순도 네. 99%.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봤던 것 같거든요. 외부 계단에 대한 중요성. 그 외부 계단이 실내에 있느냐 외부에 노출되는가에 따라서 근생의 임대료의 측정은 확연히 달라요. 1층은 무조건 임대료는 그 층에 대해서 가장 비싼 층이 될 거고 네. 2층을 조금 더 입지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계단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2층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면 1층 못지 않는 2층의 그 임대료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방법이 설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맞죠. 예. 요즘에 강남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지하를 판다. 지하를 파서 6m, 7m에서 깊게 판다. 네네. 아니면 나는 지하 안 팔련다. 그냥 네네. 위로만 올리련다. 어떨까요? 이거는 공사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지하를 파는 순간부터 공사비는 한층 뭐 1층을 만들 때 100만 원이 든다면 지하를 파는 순간 지하 가격은 15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럼 지하를 팠을 때 이게 암이 나타났을 때 암을 부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늘 수도 있고 공사비가 상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질 조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하고 나서 지하층의 용도가 어떤 용도와 건축비가 어떻게 되었을 때 임대료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확연히 달라질 것 같아요. 지하를 네. 파는 거가 2층, 3층 두 개 층 정도만큼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더 많이 그러니까 네네네. 몇 프로가 나오느냐. 한 층을 올리는 게 100이다. 네네. 지하를 파는 거는 이거는 이제 또 다시 바닥 면적뿐만 아니라 바닥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결국은 이제 연면적에 다 용도를 쓰게 되면 포함되기 때문에 네. 그게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튼 많이 몇 프로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올리는 없는 데서 올리는 거 지하를 파는 거는 네. 당연히 용적률에 안 들어가겠지만은 네네. 뭔가 몇 %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는가. 얼마나 더. 네. 예를 들어서 2층 올리는데 막 1억이 들었다. 그럼 네네. 지하로 더 깊게 내리는데 저는 한 2억, 2억 5천 든다고. 그렇죠. 2.5배. 2배에서 2.5배. 네네, 맞습니다. 맞죠? 한 네. 층에 2.5배가 나오는데 네네. 건물을 설계할 때 디자인이 이제 건축사가 어떻게 설계하는 따라서 이제 비용이 좀 달라지는데 네. 땅값이 비싸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좀 최대한 좀 고급스럽게 해야 된다. 아니다. 그냥 최선으로 하자.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땅값이 비싼 곳에 건축비를 많이 써서 잘 보이게끔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거는 건축사 설계자의 역량일 것 같아요. 역량인데 네. 그 역량도 건축주가 결정을 이런 거지. 자, 15억 심플하게 하면 15억이야. 근데 좀 형태도 좀 이렇게 하고 마감도 좋게 하고 하면 18억이야. 네네. 어떤 게 나을까요? 나을까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3억이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네. 그 3억치의 가치가 있으면 가치. 하면 되는데 가치가 없는데 그걸 뭐 모양을 내고 한다고 해서 임대료를 더 비싸게 받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포인트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간을 맞아.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따라서 건축비가 올라가는 거는 임대료하고 상관이 되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여기에 치장을 했다. 그래서 건축비가 올라갔다. 이거는 저는 반대로 맞아. 보고 있어요. 치장. 이 네. 치장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치장이다. 네네, 그렇죠. 안 해도 된다. 이게 네, 이 말인 거지. 네. 그냥 뭐 돼지 목에 목걸이를 진주를 건다고 해서 그게 네?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표현이 아주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 공간 자체가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안 만들고 기둥을 어떻게 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가에 따라서 네. 설계를 잘했다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맞죠. 그게 곧 공간의 쓰임새이기 때문에 임대료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맞죠. 예. 건축을 할 때 근생을 많이 지어본 사람은 심리적인 것까지 저는 생각을 한다 보거든요. 이게 사실 과학이야. 사람의 계단을 편하게 오르는 방법, 건물이 커 보이게 하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건물을 설계할 때 심리적인 거를 생각을 좀 하시는 편이십니까? 합니다.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심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건축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자주 답사하는 이유는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이 공간과의 어울림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어울림.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전부 다 층수 5층으로 되어 있는 주거 지역의 형태인데 그 5층을 가지고 같은 5층이지만 6층의 높이를 만들 수 있냐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건축비하고의 연관은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외부적인 사람들이 접근할 때 심리나 건물을 다시 재매각할 때에 네. 팔 수 있는 그 평가의 가치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건물을 바라봤을 때의 고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방문객들이 근생이니까 방문객들이 바라봤을 때 건물에 대해 들어가고 심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맞다. 들어가고 네. 싶은 심리. 그게 진짜 없으면 중요하다. 아무리 치장을 하더라도 그게 사치가 아닌가. 네. 우리가 계단을 할 때 네네. 노출 계단이 있고 반노출 있고 밀폐형 계단이 있는데 네네네. 근생에서는 그러니까 오픈 계단을 했을 때 비가 올 때 맞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그다음에 겨울에는 춥고 네네. 이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것 때문에 오픈형 계단을 좀 하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뭐 근생일 때는 오픈형 계단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외부형 계단이라도 결국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산입이 안 되게끔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 뭐 폭이 좁다거나 예, 어떤 구조물 자체가 이제 뭐 캔티로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이제 법규를 해석하기에 나름인데 네. 면적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내가 아닌데 이게 네. 면적이 들어가니까 그게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자, 오늘 네네. 이렇게 이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신 분 건축사 다시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IN 건축사 사무소 유창현 소장. 오늘 건축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계속 자주 꿀팁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장이었습니다.